네, 안녕하십니까. 기후뉴스 앵커 서우진입니다.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발전으로 너무도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죠. 하지만 기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한 위험으로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미래를 낙관하고 편리한 일상만을 고집한다면 인류는 결국 종말에 다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기후위기 상황에 대해 특집 뉴스 준비해봤습니다. 기후변화. 현재는 세계가 직면한 환경적 비상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우선 3명의 기자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장에 나가 있는 신민아 기자와 함께 지구촌 기후위기 실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민아 기자. 네, 기후위기 현장에 나와 있는 신민아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북극곰의 서식지인 그린란드에 와 있는데요. 현재 이곳은 지구온난화로 매년 빙하가 녹아 북극곰이 먹이를 구하지 못해 멸종 위기에 처했고 해수면이 상승하여 남태평양의 섬나라인 투발루가 수몰 위기로 이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최악이었던 호주와 미국 산불로 인해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는데요. 우리나라도 올해 기상관측 사상 가장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 난민 발생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네, 현재 상황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각국의 인명피해는 어떤가요? 불안정한 기후로 인해 지구촌 각지에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에서는 2달 이상 지속된 폭우로 사상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40도까지 오르는 65년 만의 가마솥 더위로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지구촌 곳곳에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더 커져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열성적으로 취재해주신 신민아 기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기후위기로 도래할 바이러스 사태에 관한 보도입니다. 2020년 현재 인류는 코로나19 사태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 있죠. 전문가들은 기후위기가 심화되면 될수록 이러한 상황이 더 자주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신정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신정민 기자입니다. 최근 엄청난 피해를 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염병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기후위기가 전염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으면서 그 안에 묻혀있던 수많은 고대 바이러스, 이른바 좀비 바이러스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 인류에게 이 좀비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체계가 없다는 것인데요. 어떠한 피해가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많은 동토들이 녹고 있고 이미 2016년에는 시베리아에서 좀비 바이러스인 탄저균의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환경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기후뉴스 신정민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더욱더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전문 기자 만나서 현재 기후위기의 심화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동차 산업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후뉴스 과학 전문 기자 김병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늘은 비가 많이 내려 매우 맑아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도심 한가운데는 스모그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스모그 현상은 그 원인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배기가스에 의한 LA형 스모그, 화석연료로 인한 런던형 스모그, 그리고 이 둘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혼합형 스모그라고 합니다. 이 중 가장 심각한 혼합형 스모그는 서울형 스모그라고도 불립니다. 서울에서 발현되는 거군요. 그럼 어떤 문제점이 서울에 이러한 현상을 만드는 것인가요? 주 원인은 자동차와 화석연료의 이용으로 추정됩니다. 매년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그와 비례하게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2억 9천만 톤이 배출되고 있으며 약 82%가 화석연료의 이용으로 추정됩니다. 기후위기와 그 근본적인 원인이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화석연료의 이용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늘려야 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버스 혹은 도보와 같은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자동차 산업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 자세히 설명해 주신 김병현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실천들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누구보다 걱정하시고 기후위기 대응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울산광역시 노우키 교육감님을 만나볼 텐데요.
교육감님을 만나 뵙기 위해 현장에 최지서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최지서 기자. 네, 여기는 최희석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노옥희 교육감님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네, 반갑습니다. 지금 기후환경 문제가 사회의 큰 이슈인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청 사업 중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한 사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구를 살리는 생태환경교육 실현이라는 그런 비전 아래 기후위기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생태시민 양성을 목표로 해서 4가지 중점 과제 아래 여러 사업이 있지만 과제별로 2가지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생태환경교육 기반을 조성하는 건데요.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갇힌 기후위기 대응 교육 체험센터를 지금 저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딱 들어가면서부터 기후위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에너지 제로인 건물에서부터 거긴 또 채식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속 가능한 삶과 에너지라 해서 그런 교재를 개발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 2번째 과제는 교육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업으로는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그 자발적인 동아리를 구성하게 해가지고 그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산도 많이 지원하게 하는 건데 그래서 정말 환경 리더를 양성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학생 동아리를 집중해서 더 지원을 하고 왜냐하면 기후위기는 우리 어른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이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인으로 나서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학생들이 한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그런 연간 1교사 1프로젝트 수업을 실현해서 2년에 걸쳐서 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100명의 핵심 교원을 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과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교육 현장에 확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산을 위해서 특히 이제 학교 급식을 생태 급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류 소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애들 고기 그렇습니다. 없으면 밥도 안 먹는데 그래서 그 육류를 생산하는데 또 가공하고 이동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육류 소비를 좀 줄여보자 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제 이번 10월부터 격주 월요일에 고기 없는 월요일을 시행을 하고요. 학생들 되게 싫어하죠. 선호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채식하고 있는 학생들은 여태까지는 선택권이 없었는데 이제 그런 학생들에게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는 거고 또 월 1회는 채식의 날을 이제 선정을 해서 좀 고기를 덜 먹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요. 그리고 생태교육 모델 학교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 대응 실천 과제를 발굴해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인데 거기에 뭐 많은 강연도 하고 또 원탁 토론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실천들을 하는 그런 학교 전체가 기후위기를 준비하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과제는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시청과 환경단체하고 함께 찾아가는 지속 가능 발전 교육 그리고 에너지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농업기술센터하고 시민 전문가들과 함께 학교 텃밭 그리고 학교 숲을 활용해서 하는 공동 교육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역사회와 함께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할 사업인데 에너지 4연산이라고 친환경 더하고 예, 그다음 일회용품 빼고 업사이클링 곱하고 분리수거 나누기 운동을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생태환경 교육을 위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교육센터가 가장 기대됩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도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학생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 기후위기 대응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걸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천도 거창한 게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주 작은 것부터 재미있게 함께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손수건 가지고 다니세요? 작은 손수건을 항상 뒤에 넣고 다닙니다.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고 또 급식실에서 잔반 줄이기 또 많이 하고 있지만 일회용품 안 쓰기 종이컵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 안 쓰고 텀블러 들고 다니는 거 잊지 말고요.
예, 그리고 아까도 학생들이 육류 너무 좋아하거든요.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먹는데 고기를 안 먹지는 못하겠지만 육류 소비를 좀 줄여서 우리 기후위기를 생각하자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는 거입니다. 그리고 사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막 소비하고 하고 사서 버리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너무 싼 거를 많이 사서 버리고 막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물건만 사는 그런 개념 있는 그런 학생,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정말 나의 미래는 물론이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4연산 꼭 실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나요? 네. 친환경 더하고 일회용품 빼고 업사이클링 곱하고 분리수거 나누기 실천합시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말씀대로 우리 학생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울산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밑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지석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시고 인터뷰에 응해주신 노우키 교육감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감님과 학생기획단부터 먼저 생활 속 실천 다짐을 해보았다고 하는데요. 교육감님부터 먼저 외쳐주세요. 고기 없는 월요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두 번 노!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 샴푸는 한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로컬 푸드를 이용하겠습니다. 이상기후를 잠재우기 위해 안 쓰는 플러그를 뽑겠습니다. 나무젓가락보다는 쇠젓가락을, 종이컵보다는 텀블러를 사용합시다. 제로 웨이스트,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육청과 학생들의 노력이 맞물려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생활 속 작은 실천들이 모여 기후위기를 멋지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믿고 또 희망해 봅니다. 10월 달에 울산 생태교육 정책 포스터와 실천 과제 포스터가 각 학교로 배부될 예정이니 모두들 함께 참여하여 지구를 구해줄 영웅이 되어보세요. 이상으로 가을이 짙어지고 있는 들꽃 학습원에서 함께한 기후위기 특집 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나들이를 갈 때 음식을 싸가는데요. 음식을 싸갈 때는 항상 다회용품을 사용합니다. 비록 일회용품이 한 번 쓰고 버리면 돼서 편리하긴 하지만 나중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가까운 거리를 차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니게 되면 맑은 공기도 마실 수 있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를 이용하게 되면 대기오염은 물론 동식물까지 위협하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거리는 차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 다니는 건 어떨까요? 저는 강아지 산책을 할 때마다 생분해 배변 봉투를 사용합니다. 일반 배변 봉투는 분해하기 힘들어 애를 먹는데 자동으로 분해되는 생분해 비닐을 사용하면 매일매일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으로 옮겨봅시다. 저는 환경 보호를 위해 미세 플라스틱 샴푸를 쓰지 않고 샴푸를 줄였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샴푸를 사용하지 않으면 몸에도 좋고 환경 보호를 위해 좋기 때문에 일석이조 아닐까요? 여러분은 양치를 하실 때 양치컵을 사용하시나요? 저는 환경오염과 물 낭비를 걱정하여 꼭 양치컵을 사용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양치컵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다면 한번 양치컵을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빨대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오늘 조금 불편하게 빨대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내일의 지구는 더욱더 편한 지구가 될 것입니다. 음료수를 먹고 나면 이물질이 있는 플라스틱 통은 분리수거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네, 이물질이 들어있으면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데요. 그 이물질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한번 헹구고 쓰레기를 버린다면 분리수거가 더욱 잘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면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근처에서 새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면 마스크를 사용합시다. 저는 지구를 위해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지구 기후를 위해 과대포장한 제품이나 선물 세트를 피하겠습니다. 저는 지구 기후를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컵보다는 텀블러와 머그컵을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지구 기후를 위해 샴푸를 사용하지 않고 비누를 사용합니다. 저는 지구 기후를 위해서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나 대나무 빨대를 사용합니다.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를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우리 모두 기후 위기에서 지구를 지켜냅시다. 여기 쓰레기통이 있다. 쓰레기 버리러 가자. 잠깐, 플라스틱은 라벨을 떼고 플라스틱 위에 버려야지. 잠깐, 다음부터는 손수건을 들고 다녀. 얼마를 너무하시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다음부터는 개인 물병을 들고 다녀. 그렇구나. 일회용품 줄여서 지켜요. 손수건을,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냉난방은 적정 온도로.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과학부가 되겠습니다. 어디야? 집 앞이야. 쓰레기 지금 버리려고. 아, 그래? 분리수거 할 줄 알아? 당연하지. 알겠어. 열심히 해. 끊어. 어라, 뭐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지구를 지킨다면서 거짓말했었네. 그래 너.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분리수거 한 다음에 할 거면 확실히 이거는 이렇게 저거는 저렇게 분리수거 끼리끼리 하면서 이렇게 지구 지킬 방법은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알아볼까요? 벨벨 말고 계단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계단을 이용하면은 건강도 챙기고 운동도 하고 일석이조 오늘부터 실천해요. 지금부터 실천해요. 또 다른 방법 있는데 가르쳐 줄게요. 종이 컵 쓰지만 텀블러 사용이 최고. 텀블러 사용하면 할인도 해주고 북극곰도 살리고 환경이 좋아져. 그런데도 종이컵 사용할래? 이젠 안 돼. 아 맞다, 장바구니 챙겨야 해요. 비닐봉투 사용은 환경 호르몬이 지구를 괴롭혀요. 우리 모두 실천해요. 우리 모두 실천해요.
조금만 생각해보고 실천에 옮겨도 지구를 지켜 할 수 있어. 우리 모두 실천해요. 우리 모두 실천해요. 기후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실천은 I can, we can do it 말로만 하면은 안 돼. 기후 위기 대응 모두가 실천해봐요.